좀 전에 사랑하는 일과 돈 버는 일이 가장 쉽고 재밌는 인문학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통한다면 실존 철학이 맞아떨어지는 거고 가치면에서 항상 그 뿌리가 건강한 사회성에 다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사랑하는 것과 돈을 버는 일은 철저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실존적인 인문학임을 알아야 한다 하고 1분 쉬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까지 지구촌에 성행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철학과 그 다음에 인문학적 가치로 풀어낸 모두가 잘 사는 최고의 가치는 사랑하는 가운데 물질적인 풍요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돈 버는 가치에는 너무나 인색해 왔다는 걸 서두에 조금 깔았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가장 행복한 가치는 풍요로움에 있다면 영적이든 건강함이든 몸적이든 전체의 카테고리가 넘치는 풍요로움에 닿아 있다면 지구 인문학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가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을 다해 사랑을 하고 주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두 개가 있다 했잖아요. 가짐에 집착하는 사랑이 있고 출발부터 두려움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랑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함이 없는 스스로 그람이고 굉장히 창조적인 사랑이에요. 두려움 없는 사랑이. 주는데 익숙한 사랑이에요. 따뜻한 사랑. 근데 가짐에 집착하는 사랑은 출발부터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네가 나한테 이만큼 잘해주니까 나도 이만큼 잘해줄게. 그래서 이념이 생긴 거예요. 그 이념 안에는 서로의 가치와 견해가 충돌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선을 보인 실존 철학인 지구 인문학을 이 지구촌에 대비해 볼게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가치 있는 세상에 코로나로 인한 지금의 시대에 너무나 잘 맞는 학문이 지구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을 나눌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학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에 너무나 잘 맞는 학문이면서 지구 시민들이 저는 지구촌을 예를 들면 지구촌의 유엔의 사무총장이 촌장님이 되고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특정 인물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굳이 예를 들자면 비유한 겁니다. 유엔의 사무총장이 세계 대통령 역할을 하니까 평화기구고 촌장이 되는 거예요. 지구촌의 최고 어른은 촌장이니까. 거기에 부대끼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구인, 지구시민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런 지구시민들이 함께 갖추어야 할 진짜 소양이자 진짜 교육적 가치가 바로 지구인문학이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하는 지구인문학을 가지고 처음에는 사랑을 주고 또 인문학적 이런 명제들, 그 다음에 단어들, 명사적 단어 이런 게 조금은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먹고 살기 바쁜데 그리고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그리고 가족애가 어딨노? 뿔뿔이 흩어져서 핵가족들이 하나는 기숙사애가 있고 하나는 유아가 가족애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흐르고 있는 끈끈한 큰 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단어가 주는 지구의 문화, 그 다음에 사람다움, 그 다음에 휴머니즘 이런 것들이 낯설고 어색한 단어일 수 있어요. 그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뭐든지 처음에 세상에 나온 건 어색함을 전제로 하는 거. 예를 들면 먼저 사랑한다고 다가가 보세요 하면 특히 경상도 쪽에 사람들은 사랑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처음 세상에 나온 것은 어색함을 전제로 한 틈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격. 그래서 가족애를 먼저 내세울 때 실천하는 사랑이 먼저 근간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다가가서 먼저 안아주고 먼저 사랑을 표현하고 말하는 것, 이건 일종 용기가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전부 다 어색하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이 어머님한테 어릴 때 신발 툭툭 던지고 학교 갔다 와서 밥도 배고프다 할 때 어색함을 배제하고 그 평온함과 편안함이 공존했던 것. 그런데 여러분들은 배우자에게도 그렇게 따뜻하게 사랑을 받았던 어머님한테도 볼 키스를 해주고 뽀뽀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표현한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려하는 사랑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엔 뭐든지 어색한 뭘 전제로 한 간격과 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문화적인 가치와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걸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강의라든지 인문학적 행동 소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인식론 편에서 여러분들의 지적인 영역이 알매 영역이 받아들이고 하나의 컨텐츠로 알고리즘을 형성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용기를 갖고 소신 있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은 그 간격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하고 비교한 거는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데 저희들이 만든 지구인문학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도 다들 반신반의했습니다. 실존 철학 면에서 참회가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기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끝없이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먼저 손을 내밀어 다가간다면 이 세상에 공존 안 할 것거리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유되지 않는 것도 없고 먼저 다가가는 사랑이 있다면. 그래서 막상 코로나로 인해 지구 전체가 이런 팬데믹 현상이 2년 가까이 이어지다 보니까 장기간 이제서야 제가 말하는 교육적 가치 면에서 지구 인문학을 평화에 공존에 그다음에 감성적인 공유에 닿아서 저의 말을 조금씩 들어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이해해주기 시작하고 따라서 사람들에게 지금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지구인문학을 아무리 얘기해 본다들 지구인문학은 가장 작은 지구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족애로서 얼마든지 커버하고 얼마든지 방어하면서 건강한 사회성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핵심 축이겠죠.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사랑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을 받은 체험을 크게 경험하지 못한 자도 사랑의 가치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한들 안 와닿는 이유가 경험하지 않은 사랑 측면에 아는 사랑은 안 믿으려고 할 것이고 또 증명해 보인 것 위에는 어떤 것도 믿지 않을 겁니다. 현대인들은. 그래서 접근부터가 지구인문학은 전혀 생소한 단어부터 시작되고 또 접근부터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실현해야 되는 것이 사랑의 카테고리다 보니까 특히 경상도 쪽은 더 어색해할 수 있다라는. 사랑은 주고받는 것을 기본 소통으로 합니다. 일방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애가 무너진 휴머니즘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가족애가 공존하지 않는 사회는 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애는 철저하게 지켜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그 건강함이 지속되는 사회가 곧 건강한 나라라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인문학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